당신의 흐름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기운이 담긴 주머니를 골라보세요. 깃털을 따라 각각 타임스탬프로 걸음을 옮기세요. 안녕하세요, 노랭이들. 오늘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그렇다면 먼저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노랑님들의 카드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노랑님들은 이 사람과 한 번 결론이 맺었던 관계라던가 한 번 돌아섰던 관계가 크다고 보여요. 상대방이 주장을 세우다가 우리 초롱님들을 한 번 놓쳤는데 우리 초롱님들께서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다시 노랑이를 잡을 정도로 너무나 좋아한다 라는 게 먼저 들어와요. 헤어지고 다시 만난 관계가 아니라면은 노랑님들이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게 본인이 한 번은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노랑님에게 고백할 타이밍을 한 번 놓쳤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후회하다가 아, 나 진짜 노랑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랑님한테 결심하고 노랑아,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하니까 노랑님들이 허락을 하셨다 인 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순탄하지 않았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랑님들을 갖게 되거나 혹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을 이제 더 이상은 주체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이 카드가 너무나 명확해서 이번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아볼게요. 너무나 상충되는 카드. 외모 카드에서는 완드의 에너지가 강하고 성격에서는 펜타클, 절제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 말은 즉슨 우리 노랑님들께서는 누구나 끌려하는 매력적인 페이스를 가지셨고 더구나 이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열정을 끌어올 수 있는 마음의 욕망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외모의 소유자란 말이죠. 같이 있어도 더 끌어안고 싶고 말만 해도 손잡고 싶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아까 전 카드에서도 느꼈지만 우리 노랑님들은 정말 인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나인 오브 완드 이 카드에서는 안 나타나 있지만 상처받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붕대를 칭칭 감고 적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카드거든요. 그만큼 우리 노랑들을 갖기 위해서 우여곡절을 다 겪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랑이를 지키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겠어 라는 결심이 들 만큼 우리 노랑들의 얼굴은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런데 성격을 봤더니 반전의 카드, 펜타클의 요소, 진중함과 움직임이 잘 안 보이는 카드.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 템퍼런스는 움직이지 않아 보인다는 결과지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이 두 가지의 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너무 뜨거웠다면 조금은 차게 가고 너무 차가웠다면 뜨겁게 가고 이런 식으로 양과 음의 조화,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화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랑님들은 사람들을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외모를 갖고 있는데 성격은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자기의 조절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만 너무 애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큰데 우리 노랑님들은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이시고 그렇게 큰 반응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 상대방 스스로 더 빠져든다는 거죠. 아무튼 외모는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깜찍하고 다 하는데 성격은 차분하고 어른스럽고 남을 꿰뚫어보는 그런 해안도 갖고 있는 것 같은 모든 박자를 다 갖추신 분이라고 상대방 분은 생각하고 있어서 노랑님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노랑님들의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마음속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건지 확인해 볼게요.
마음속의 걸림돌은 아까 우리 노랑님들께서 다시 기회를 얻은 관계라고 설명드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에이스의 에너지, 처음 시작하는 에너지다. 이게 우리의 사이클을 하나 끝내고 다음 사이클을 가니까 다음 사이클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좀 신경이 쓰이신가 봐요. 어쩌면 우리 노랑님들은 친구에서 연인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시는데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이 연인으로서 다가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연인들은 서로 어떤 걸 주고받아야 되는 거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난처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 노랑님들과 어떠한 결실, 연인으로서는 이렇게 결혼이라던가 어떤 계약, 동거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이렇게 큰 반면 우리 노랑님들은 좀 침착한 분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노랑님들이 수용을 안 해줄까봐 그게 좀 겁난다. 어쩌면 노랑님들의 상대방은 성격이 급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밀어붙이고 싶은 거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푸시가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노랑님들이 이거를 안 받아줄까봐 그거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새로운 사이클이 들었다라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덕분에 다르게 생각된다면 노랑님이든 노랑님의 상대방이든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이 일정 시간 이후에 다른 상황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분이라면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건 맞는데 부서의 이동이라던가 아니면 학생분이라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전공을 바꿨다거나 그런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카테고리는 같은데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같이 소통하는 그 시간이 짧아지고 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행보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킹 오브 완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고 내가 너의 부름에는 언제든지 달려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못 되다 보니까 애만 타고 있다. 왜냐면 난 노랑이를 지켜야 되는데 노랑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노랑이가 다른 눈을 돌리면 어떡하지? 나 노랑이 갖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면서 전전긍긍 매신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노랑님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대방 자체가 위축들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위축된 거에 비해서 본인의 하고 싶은 거라던가 열망은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회를 받은 건 맞지만 이 노랑이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노랑님들이 너 이거는 하지마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분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의 열정을 숨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가 되고 대화의 부재, 서로 주고받는 사고관계의 부재가 도래할 수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나아가게 될까봐 이 기회가 또 다른 걸로 변질될까봐 그것 또한 마음의 걸림돌이다 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것 무엇이 있는지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너무나 대립되는 카드에 대결이 있는 것 같아요. 컵3와 소드5, 펜타클 라이트와 소드의 기사. 어떻게 보면은 노랑님과 노랑님의 상대방의 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풀어본다면은 노랑님의 상대방이 노랑님에게 바라는 건 나를 내버려줘 라는 거예요. 우리 노랑님들이 올곧은 사람이고 자기의 길을 닦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성격이 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누구도 말릴 수 없기 때문에 노랑님들이 이거는 자기의 제안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노랑님의 상대방분이 어떤 흐름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아까 운명의 수레바퀴와 이 파이브 오브 소드 카드를 연결지어서 본다면은 하나의 흐름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노랑님의 상대방에게 너무나 크나큰 적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노랑님들께서는 이거를 허용하지 않거나 조금 떨떠름한 자세, 이게 정말 최선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노랑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자기의 야망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거나 술자리가 늘거나 어떠한 계약이라던가 자기의 흐름을 정말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런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랑님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싶은 거죠. 그러니 이런 서로의 마음이 상충되는 거고 대비되다 보니까 다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넘어간다. 근데 노랑님의 상대방도 이 건에 대해서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의 마음도 강하고 나의 마음도 강하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넘겨짓지 말고 그냥 서로를 이해하자 라는 거죠.
이 상대방 분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노랑님들을 갖고 싶은 것, 노랑님들과 사귀는 것, 이것도 본인의 양망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 하나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노랑님들께서 자기의 바람을, 자기의 방향을 조금은 너그럽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노랑님들은 날카로울 땐 너무나 날카롭고 정리할 때는 화끈하게 정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격을 아니까 노랑님의 상대방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는 거지 강압적인 태도는 아니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전원 하나만 남기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원에서도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라는 말, 리딩을 하면서 소름이 돋는데요. 이게 노랑님들이 이분의 기세를, 이분의 야망을 받아주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거라 보여요. 이 상대방이 노랑님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맞고, 노랑님들이 자기의 방향이나 향한 그 방향이 남들이 봤을 때도 그게 맞거든요. 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틀린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 이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거를 달래고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노랑님들한테 달려있다고 보여요. 이 상대방의 어떤 흐름이 들어왔고 다른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싶어 할 때, 그때 우리 노랑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때? 이게 더 나은 것 같지 않아? 하면서 더 솔깃한 제안을 하시면 이 사람이 진짜 그런가?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이 열정을 다른 열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노랑님들은 똑똑하신 분이고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살는지는 노랑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거라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노랑님들이 재량을 마음껏 펼쳐도 괜찮겠다. 또 마지막 메시지로는 노랑님들에게 달려있다는 거는 이 상대방이 노랑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노랑님의 말을 들을 확률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랑님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 이거는 내 고집대로 가야겠어, 내 방향대로 가야겠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건 진짜 못해주겠는데 하면서 상대한테 말씀드리면 상대는 어느 정도 움츠러들고 수그리고 알겠어 하면서 한 발자국 뒤로 벗어난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다 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세요. 정리하자면 우리 노랑님들과 노랑님들 상대방은 본인의 기준들이 너무나 명확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게 가끔은 상충적인 에너지로 부딪힐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디딤돌이 되고 기둥이 되어주는 건 우리 노랑님들이니 노랑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노랑님들이 생각하는 그 맞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바라는 게 있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요구에 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방도 나도 편안하겠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노랑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님들. 오늘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봤더니 망설임과 기다림의 카드, 그리고 굳혀져 버렸다 라는 카드가 너무 많이 눈에 띄는데, 이 말은 우리 초롱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게 흘러간다 라는 게 첫 번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관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관계는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서 지켜보는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의 오해가 쌓여가지고 이게 점차 굳어지고 멀어져 있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자리매김하였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없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마음이 굳혀졌고 흔들려도 본인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마음이 없지 않은 이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거의 불가거든요. 어쩌면 우리 초롱님과 그분은 이 관계가 지체되었다, 사귀자고 하고 우리 관계를 확립할 때까지 오래 걸렸다 라는 거거나, 아니면 두 분 사이에서 오래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라 보이는데 결혼을 했거나 동거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그런 방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이라던가 동거는 두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걷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방향에 대한 방안도 초롱님들의 상대방은 엄연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맞거나 아니면 최고가 아닌 최선의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초롱님에게 인내를 해야 된다
의견에 토다는 게 아니라 인내를 하는 게 낫다. 그냥 그 상황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게 낫다 라는 것도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면은 초롱님과 초롱님의 상대방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버텨야 되는 관계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주춤, 여기서는 초롱님의 그분, 이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면은 우리의 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상황을 지켜본다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결론 냈던 거를 이제 초롱님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우리를 지킬 수 있어. 라면서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이유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의외의 카드가 나오네요. 먼저 이 사람 초롱님을 왜 좋아하나요? 외모부터 봤더니 너무나 내 타입.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초롱님들은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이 주변에 경쟁자도 있었을 거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본인이 쳐낸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른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초롱님들이 싫어할 거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초롱님들이 이렇게 애 같은 모습을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별 반응이 없다, 무뚝뚝하게 행동한다, 그럴 수 있고요. 아까쯤에 서로의 방향을 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진중해지고 먼 발치를 바라볼게, 내가 인내할게 라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초롱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초롱님의 상대방이 왈가닥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다면은 초롱님을 만나고 얘는 어른스러운 면이 있네? 나도 조금 그래 봐야겠다 하면서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거죠. 아니면 초롱님의 신기를 조금이라도 건들고 싶지 않아서 내가 초롱님에 맞는 이상향을 그분이 따라하시거나 하려고 한다 라는 거죠. 어쨌든 아까 앞서 설명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우리 초롱님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초롱님들의 눈길을 받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우리 관계에 마음속 걸림돌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음의 걸림돌을 봤는데 이것도 초롱님의 방향에 맞춰져 있는 걸로 보여요. 소드 5, 먼저 말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가졌지만 여기서도 밸런스 차이, 초롱님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초롱님은 태생부터라던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너무나 어너더 레벨, 자기가 수준이 너무 낮아 보니까 혼자서 정정긍긍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초롱님들이 말 한마디 하면은 찍소리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고 주눅이 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못하겠다 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가 여기 소드의 여왕, 퀸의 여왕 두 가지 면모가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느끼기엔 우리 초롱님들이 날카로울 땐 날카롭고 다정할 땐 다정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날은 날카로운데 어떤 날은 모든 게 다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느낌으로 받아준다는 거죠. 이게 근데 뭐 하루하루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한 번에 기분에 따라서 성격이 갑자기 바뀌거나 훅훅 돌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초롱님들의 상대방은 그게 무섭나 봐요.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초롱님의 기분 변화가 있을까봐 그게 너무 무섭대요. 나는 내 스스로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앞을 나가고 있는데 우리 초롱님들께서 갑자기 이렇게 벼락을 치고 호통을 치시면은 상대방도 갈피를 잃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초롱님의 눈치를 더 볼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상대방이 눈치를 봤냐 생각했더니 아까 우리 초롱님들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의 관계가 이미 위아래가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예를 들면은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이 만났다거나 그런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초롱님들은 이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초롱님의 그분이 나는 내가 이룬 게 별로 없는데 너무 초록이랑 비교된다 하면서 눈치를 흘끗흘끗 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우리 초롱님들이 그 상대방이 생각할 때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멋있고 진취적인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울타리에 갇혀서 그냥 상황을 지켜보신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초롱님의 그분이 초롱님에게 바라는 점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강하게 느껴지는 거는 나도 내 방향을 진중하게 갈 테니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을 진중하게 검토해줘 라는 거예요. 초록님의 그분은 우리의 지금 관계, 이 관계를 진중하게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초록님들이 기분이 바뀔 때마다 충분히 상처받을 정도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지 좀 바라봐줘. 혹은 내가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너는 그걸 보고 그냥 조금이라도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줘, 보답을 해줘 라는 걸 수도 있고요. 초록님에게 좀 성장이라던가 자제력 이런 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초록님이 뭐 그렇게 자제력이 없고 험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능력이라던가 이런 걸 인정받을 수 있는데 내 연인을 대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연인이라는 분은 너무나 가지각색의 매력을 갖고 있고 성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초록님이 조금만 뭐라 해도 이 상대방은 크게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록님이 뭐라고 하는 게 이분한테서는 초록님이 주관을 지키지 못한다. 너무 기분대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 나는 이거를 했는데 내가 어떤 걸 한 거는 보지도 않고 내가 하지 못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여사제 카드 신의 목소리를 듣는 자, 신의 목소리를 듣고 말하는 자는 자기의 주관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만큼 초록님이 그분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우리 초록님들이 그래 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건 나중에 해줬어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하는 거를 믿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이라 격려라든가 보상과 보답 이런 걸 해주고 나중에 너의 목소리를 내어줘.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초록님들의 그분이 주눅이 드는 이유가 초록님께서 금전적인 보상을 계속 해줬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수를 뜨고 있는 여인처럼 본인의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취업 준비생이라던가 꿈을 쫓기 위해서 일을 조금 접고 그거에 진행하시는 분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도움을 주는 게 초록님이란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눈치만 보고 초록님의 기분에 따라 자기도 좌지우지하는 이유가 초록님이 본인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 쉽사리 다가가지 못한다. 쉽사리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초록님이 뭐라 하지 않았어도 이분 스스로 그렇게 웅축되고 있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마음을 좀 다독이는 게 좋겠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원 하나 말씀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정말로 이 초록님의 상대방이 취준생이라던가 잠깐은 일을 쉬고 있는 분일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만 편하자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아직은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게 조만간 향상된 결과로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초록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이 뒤를 봐주는 것도 이 상대방이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의 상황 자체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솔직히 부부 관계라든가 연인 관계에서 돈이라는 것이 은근히 좀 까다로운 주제거든요.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조금씩 안 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해준 만큼 상대방이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도 어느 순간 상처받고 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록님이라던가 초록님의 상대방분은 누군가가 이렇게 베풀어줬으면 그걸 무시하거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점차 좋아질 거니까 너무 그거에 개의치 마시고 괴념치 마시고 두 사람을 서로 아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험한 상황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거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결속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초록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님들. 오늘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를 보고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너는 내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파랑님을 자기의 것을 생각하는 펜타클 킹, 그리고 소드 7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소드 7이란 거는 누군가 지켜볼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눈치를 보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서 나오는 펜타클 킹, 일단 왕이라는 분들은 모든 걸 갖추신 분들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파랑님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미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 뒤에 나온 소드 페이지, 누가 내 것을 탐내지 않는지 시시각각 확인하고 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완드킨, 이게 우리 파랑님들을 독재자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파랑님들의 요구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 보여요. 어떻게 말하면은 그거는 당신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천사도 악마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파랑님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페이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퀸, 킹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이트의 모습만 빠졌거든요. 이 말은 성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요소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감정을 상징하는 컵의 카드는 안 나왔거든요. 그 말은 또 내가 파랑이를 좋아하지만 이거를 감정을 내세워서 처리하진 않겠어.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파랑님들의 상대방 자체가 이성적이고 이상적이고 어른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파랑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은 보이지만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시거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자체로도 충분히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대단한 분인 것도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파랑이는 내 손아귀에 있어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더 해줄까 하면서 우리 파랑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지, 이 파랑이를 누구한테 뺏길까 이런 생각보다는 순수하게 파랑님이 내 거니까 내가 파랑이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애롭고 인자하고 따뜻하고 가끔은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는데 파랑님에게 너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랑님의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요즘 왜 그래? 하면서 부드럽게 물어봐 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눈치챌 만큼 캐치력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정리하면 우리 파랑님에게 온 신경을 가 있고 파랑님이 온전히 내 사람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도 여유롭고 자유롭고 내가 파랑이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대방 분이 날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이들은 남에게 함부로 마음을 주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닌 걸로 보여요. 여기서 기다림의 카드와 상처받거나 내 일만 완수하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다는 카드가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음해하고 상처 입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지, 내 내면의 탐구, 내 발전, 나의 사람들,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이 상황,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는 분이라 보여요. 그러니까 파랑님의 상대방이 파랑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되었다는 게 첫 번째고, 지켜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요. 우리 파랑님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카드에 소드 10, 이게 배신과 배반 이런 걸 나타낸 카드거든요. 검이 심지어 앞에서 찔리는 게 아니라 등 뒤에서 찔리잖아요. 이 말은 내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나에게 칼을 쑤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등 뒤만 돌았는데 나에게 칼을 박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파랑님들은 스스로가 상처받는 일이 있거나 이 여사제 카드, 이 인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굳이 이 상황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던 것뿐인데 사람들의 질타를 받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분은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파랑님들이 힘든 게 너무 보여가지고 그냥 파랑님들을 지켜주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파랑님들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파랑님이 헛된 수를 쓰거나 잘못된 길을 나아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성품 자체가 조용하고 따뜻하고 자기 할 것만 하고 남에겐 딱히 관심 없으면서 본인의 것만 중요시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본인의 것도 내 사람이 난 이런 거 싫어 이렇게 한다면은 아 그래?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좀 억누르시는 분,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솔직히 연인이란 관계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슬프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파랑님의 상대방의 카드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컵 카드가 없는 이유는 안 그래도 우리 파랑이가 힘든데 나까지 파랑이를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성 없이 감정만 나오면 이거는 실속 없는 싸움이 되거든요. 가끔씩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거나 힘들면은 너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가 뭘 했는데 했을 땐 그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이유는 내 머릿속에서 그때 상황은 잊어버리고 그 감정만 남아서 속상한 거지 정말 내가 왜 속상했는지 그 이유 자체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파랑님의 상대도 파랑님이랑 이런 식으로 관계를 진행했다간 자기의 감정을 내보였다간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랑님에게 마음의 짐을 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파랑님이 너무 여리다거나 너무 약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파랑님의 상대도 이거를 너무 잘 알아서 지켜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파랑님의 상대방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음속 걸림돌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파랑님과 그분의 사이에서 이 카드가 스토리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파랑님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마음속의 걸림돌은 내가 내 마음속에 결단력이 올라가는 시기가 돌았다. 근데 이게 싸움터로 가거나 좀 힘들어지는 상황, 경쟁이 많이 붙는 상황으로 간다.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유를 봤더니 내가 풍요로 가야 되고 내 방향의 안정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가는 방향이 빛나도록 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상황에서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풍요가 뭐냐? 결혼을 나타내는 완드 4.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내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가기 위한 길이 나의 마음의 걸림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걸 쉽게 풀면은 예를 들면 결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결혼을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라던가 오랜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신혼집은 어떻게 꾸미고 이런 가지각색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다에는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 혼자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행복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된 것 뿐이잖아요. 그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까봐 그게 마음에 짐이 된다, 무섭다, 걸림돌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랑님이 본인을 건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운기가 돌았고 내가 떠나야 할 때를 알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 떠난다는 상황 자체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이 변화된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이 부딪힐까봐 나는 너랑 같이 잘 살고 싶은 게 너무나 큰데 이 이루는 과정 자체에서 다툼이 일어날까봐 그거를 좀 신경 쓰고 계신다. 하지만 결론 카드에 완드 4가 뜨면서 어떤 역경이 닥치든 너랑 함께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강하세요. 아까부터 우리 파랑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대방 분이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운기가 돌았을 때도 이 파랑님들의 상대가 적절히 조절을 잘 해주시겠다. 이거에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파랑님의 상대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카드를 보면서 뭉클한 마음이 드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보면은 내가 힘든 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조금 쉬어. 내가 너의 백마탄 왕자님이 돼줄게 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없었던 컵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마법사도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로 팔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4가지의 원소, 우리 타로 카드에서 다루는 완드, 소드, 컵, 펜타클 모든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없었던 컵의 기운이 여기서 돌았다. 그 말은 즉슨 우리 파랑님께 바라는 거는 자신이 다 할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쉬어 라는 게 들어와요. 로맨티스트적인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파랑님 한정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파랑님은 내 사람이니까 내가 챙겨야 되지 누가 챙기냐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움직이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굳이? 라는 생각도 들고 파랑님을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파랑님에게 올인할 수 있었다 라기도 해요. 아까 전에 우리 파랑님의 상대방분은 그렇게 움직임이 크신 분으로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나이트 오브 소드, 이걸 말하는 거는 우리 파랑님이 이렇게 골머리를 쓰고 있을 때 백마탄 왕자님처럼
내가 해결할게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돈 게 파랑님을 위한 기사가 언제든지 되어주겠다 라고 저에게는 읽히는 거죠. 이걸 굳이 파랑님에게 바라는 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참아줘. 그리고 너무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한 방향, 한 전환점에 돌아선다면은 너도 이거를 오픈 마인드로 좀 봐줘 라는 거죠. 우리 파랑님은 조금은 의기소침하고 잘 안 움직이고 내가 계속 하고 있던 그 방향을 고수하는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이 바라는 거는 움직임의 카드, 소드, 나이트가 나온 것처럼 굳이 바라는 게 있다면 너의 생각을 좀 전환시켜줘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바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라는 점에서 소드 나오는 거 보니 소드 자체가 생각이라는 뜻이 강하거든요. 내가 몸을 움직이는 완드라던가 그런 기운이 아니라 정말 머릿속에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파랑님들이 살짝 생각의 전환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파랑님들을 배려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렇다면 우리 파랑님들을 위해서 전원 하나만 남기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성공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성공이라는 말을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이 이렇게 모든 자질을 갖추고 움직이시고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만약에 파랑님들이 해보지 않은 전환점이어서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끙끙 앓고 계신다면은 이 상대방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 뿐이면은 그 상대방을 믿어줘라. 어차피 이거는 성공할 테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게 아니면은 우리의 관계, 파랑님과 파랑님의 상대분의 관계는 아까 짐의 완두포 그런 것처럼 정말 결혼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의 결론인 행복이 성공을 이룰 것이니 걱정하시는 게 있다면 개념치 말아라 라고 저는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파랑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정님들. 오늘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라는 주제로 가져와 봤어요. 먼저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부터 볼게요. 그 사람 나를 얼마나 좋아요를 봤더니 검정님을 본 순간부터 어떤 것에 전환점이 들어왔다고 보여요. 데스라는 거는 죽은 의미도 있지만 죽고 나서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게 되었다. 새로운 막을 열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인 오브 펜타클에서 텐 오브 펜타클로 바뀌는 거 보니까 검정님의 그분은 원래 독신주의라던가 누군가의 교류를 그렇게 크게 하고 싶은 분은 아니셨어요. 9개의 펜타클을 설명하자면 남편은 없지만은 혼자서 꿋꿋하게 잘 살아오시는 부유한 여성분이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그만큼 환경도 받쳐주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주변 상황에 부족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인을 만들어야겠다, 가족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는데 우리 검정님들을 보고 내가 꿈꿨던 것들, 꿈꾸던 사람 이런 야망에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다 보니까 검정님과 가정을 이룰 만큼 그렇게 검정님에게 빠져드셨다. 어쩌면 우리 검정님의 그분이 이 데스 카드를 맞은 이유가 우리 검정님이 너무나 이성형이어서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내 타입이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검정님이랑 만나면서 내 사상이 깨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혼자 살아가기엔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올 줄 알았는데 우리 검정님들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카드로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이유. 펜타클 퀸, 소드 3, 러버스, 소드 2.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거는 먼저 검정님이 자기 타입이라 했잖아요. 그 이유를 봤더니 검정님들께서 굉장히 준수한 외모, 이게 와 너무 예쁘다, 반할 것 같아 이런 것보다는 뭔가 오밀조밀 따져보니까 와 정말 이 사람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삽시간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검정님들께서 자기의 외모에 그렇게 크게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와 뭐야? 나 왜 이렇게 빠져들어 얘한테? 얘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러면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우리 검정님 외모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봤을 때 처음에 누구든 안 만나고 싶어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의 연인에 대해서 다른 이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 검정님을 보면은 너무나 갖고 싶고 이렇게 몸을 관통한 세 개의 검처럼 검정님만 보면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인으로 점차 가고 싶고 미래를 약속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미래를 약속하고 싶은 이유가 단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가족을 생각할 만큼 모성애가 뛰어나신 분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외모로서 결혼을 결심하는 것보다는 성격으로서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정님들은 외모 또한 자기 타입이지만 성격 자체가 너무 이 사람에게 맞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검정님의 상대방분은 결혼에 대한 허들이 높았을 수도 있어요. 허들 자체가 높아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검정님이 딱 이 기준에 부합하였다. 근데 이 사람 검정님의 그 상대방 좀 생각이 많으신 분일 수 있어요. 소드 3에서 소드 2로 바뀌었는데 생각이 아예 없어졌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버렸다. 완전 바꿨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근데 3에서 2로 줄은 만큼 나쁜 습관이 하나 줄었을 수 있어요. 우리 검정님들을 만나서 안정을 찾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 혐오와 너무 불편한 이 마음에서 조금은 줄어서 이너피스, 그나마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검정님의 상대방은 생각도 많고 아픔도 많으신 분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검정님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고 나를 끊임없이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니까 본인 스스로도 소드 3번 이렇게 아파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소드 2번 마음의 불편감이 줄었다. 생각의 복잡함이 줄었다. 근데 소드 2번 자체가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 자체를 안 해야지 내가 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적인 아픔을 수용했다면은 이제는 검정님을 만나서 조절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정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 이너피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검정님들이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분이 고집이 세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번 생각한 거는 깊게 들어가서 자기 비난을 하거나 혹은 외부와의 단절이 편하다 싶어서 아예 차단하신 분도 있을 거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검정님께서 이분을 끌어와 주셨다.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라는 거죠. 그래서 검정님들 보면은 미래를 약속할 만큼 이렇게 너무 좋다 보니까 마음을 여셨다. 그래서 검정님들을 좋아한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이 상대방 분이 검정님을 생각했을 때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여러분 이 카드에서 검정님이 여태까지 뽑았던 카드 중에서 가족이랑 가족 카드는 다 나왔어요. 아까 텐 오브 펜타클, 이제는 텐 오브 컵, 그리고 연인 카드, 포 오브 완드. 이게 다 결혼과 관련된 카드거든요. 근데 하나가 부족한 거는 투 오브 컵. 컵이 2개에서 3개로 바뀐 게 여기 있다. 그 이유는 뭐다? 검정님의 상대방분에서 마음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수 없을까봐 그게 제일 큰 문제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검정님의 상대방분은 아까부터 조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 마음의 이너피스를 유지하는 소드 2번, 그리고 절제를 뜻하는 템퍼런스. 이 말은 검정님을 만나는 건 좋은데 내가 여태껏 살아온 게 있으니까 이거를 벗어나게 될까봐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검정이랑 이렇게 결혼하는 미래를 꿈꾸는데 자기의 본색을 알게 되면 우리 검정님들이 도망갈까봐, 사라져버릴까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족한 투 오브 컵, 자기의 마음의 부재인 것 같아요. 투 오브 컵이란 뜻은 소통이라던가 이런 게 잘 되는 카드거든요. 근데 쓰리 오브 컵스 자체도 다른 사람과 즐거움을 만끽한다,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소통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 낀 소통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검정님들과 두 분에서의 진득한 대화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검정님의 그분은
내가 검정이를 바라는 게 이렇게 크고 나 혼자서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있을까봐 그게 무서우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너도 날 생각해 줄까? 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괜시리 말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렇게 Three of Cups, 누군가를 만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꺾이거나 아니면 두 분에서 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나는 이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렇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이 없는 걸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은 검정님이 너무 좋아서 검정님이 날 조금이라도 미워할까봐 그게 싫으신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좀 야망이 높으신 분으로도 보여요. 내가 야망이 높고 쫓고 싶은 게 많은데 이렇게 되려면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검정님들이 싫어할까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주변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고 내 미래에 앞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안면을 트여야 되는데 내가 대놓고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우리 검정님들이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한번 정한 기준은 어떻게든 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검정님들에게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조금만 더 봐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검정님들은 본인의 이너피스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만큼 검정님들께서 이 관계에서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옳은 방향을 가게 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상대방 분도 검정님의 심기를 그렇게 건들고 싶지 않은가 봐요. 검정님도 올곧고 이분은 야망을 향해서 여기저기 퍼뜨려야 되니까 이거에서 충돌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검정님에게 바라는 건 무엇이 있는지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보니까 그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요. 이 검정님의 상대방은 조금 아이 같은 면이 있으세요. 이 선 카드랑 페이지 카드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너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먼저 1순위로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 때 너가 나를 품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글빨진으로 야 다 됐고 와 내가 다 없애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토닥토닥 거리면서 너 많이 힘들었지? 나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 하면서 품을 한없이 제공해주는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우리 검정님을 상징하는 카드 중에서 펜타클 퀸, 엄마의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더 선, 아이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검정이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마는 혼낼 때는 혼내지만은 어쨌든 방향을 설정해주는 분이잖아요. 그만큼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 자신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닦아주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끔은 검정님의 상대방이 생각이 많거나 옛날의 일로 후회가 가득해서 이렇게 주저앉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검정님들이 이 사람에게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는 지금 실패한 게 아니야. 봐봐 우리 3개의 컵이 무너졌지만 너 뒤에 2개의 컵이 있잖아. 이것만으로도 너는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다독여주고 이렇게 1개의 컵을 더 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볼까? 하면서 제안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린이 같은 사람이고 아니면은 검정님을 너무 믿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스스로 우리 검정님에게 기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검정님의 그 사람은 여태까지 스스로 잘 먹고 잘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검정님을 만나면서 내가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없던 내 길은 내가 혼자 가는 거지 남들이 끼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방향, 그 막이 이제 종결되고 같이 가는 건 이런 거구나 느껴서 검정님에게 좀 더 앙탈을 부리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너를 만나고 내 삶이 바뀌고 난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너를 통해서 알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이런 나라도 괜찮으면은 잘 이끌고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이 태양은 언제든지 우리 하늘 위에 떠 있잖아요. 그만큼 그분이 검정님들이 이렇게 본인을 어디서든 내리쳐줄 수 있는 어디서든 지켜봐주는 그러한 든든한 사람으로 있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검정님들에게 전원 하나 남기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원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검정님들과 이분이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검정님의 그분이 너무 초조한 나머지
같이 살면 안 돼? 우리 결혼하면 안 돼?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검정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급발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검정님들을 놓치기 싫어서 그런 거여가지고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이 사람의 분위기와 말에 휩쓸리지 말고 본인의 중심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와 때가 있을 만큼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본인의 마음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검정님들이 발끈할 타이밍이 있을 때 그때는 일단 참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다고 막 싸워버리면은 이 사람 기분대로 나쁘고 우리 검정님들은 그에 대해서 미안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와 때가 있을 만큼 내가 화내는 것도 내가 타이르는 것도 이러한 시기의 때를 정확하게 맞춰라 라고 이 전언은 저에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검정님의 그분은 검정님에게 푹 빠져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의 인생을 180도 다르게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 검정님들은. 그러니 나도 모르게 스스로 검정님에게 매달릴 때도 있고 검정님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베풀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상대가 잘 모르고 이런 마음이 처음 들다 보니까 스스로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때를 쓰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이거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시고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서 그 사람을 타일러라,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봐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검정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